지우의 어린 시절은 푸른 산과 맑은 공기가 가득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시골집 마당에는 늘 지우와 꼬물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꼬물이는 생후 2달 때 지우네 집에 왔습니다. 노란빛이 도는 우아한 털과 똑바로 선 귀, 당당한 모습을 가진 진돗개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우와 꼬물이는 특별한 교감을 나눴습니다. 꼬물아, 이리 와봐. 간식 줄게. 지우가 부르면 꼬물이는 언제나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그때마다 지우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곤 했어요. 지우의 엄마는 홀로 지우를 키우며 농사일을 했습니다. 힘든 날들이었지만 꼬물이가 있어 집안에는 항상 활기가 넘쳤죠. 지우야, 학교 다녀왔니? 손부터 씻고 밥 먹자.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가 지우를 반겼습니다. 밥상 아래에서는 꼬물이가 지우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듯 했어요. 그런 일상이 지우에게는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름이면 시원한 개울가에서 물장난을 치고 가을이면 높은 산에 올라 단풍 구경을 했습니다. 꼬물이는 언제나 지우의 곁을 지켰어요. 어느 겨울 큰 눈이 내렸을 때였습니다.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미끄러워 넘어졌을 때 꼬물이가 달려와 지우의 손을 하차주었죠. 그 따뜻함이 지우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꼬물아, 너는 내 가장 친한 친구야. 절대 헤어지지 말자. 지우의 약속에 꼬물이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지우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엄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병원에서 돌아온 엄마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조금 아픈가 봐. 걱정하지 마.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엄마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죠. 지우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약을 챙기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꼬물이도 지우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했어요. 마치 지우의 슬픔을 나누려는 듯이 말입니다. 봄이 오고 벚꽃이 피었을 때 지우의 엄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 14살이던 지우에게 너무나 큰 상실이었어요. 장례식 날 지우는 꼬물이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다른 친척들은 지우가 이모와 함께 서울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꼬물이가 갈 수 없었죠. 꼬물아, 미안해. 이장님이 너를 잘 돌봐주실 거야. 꼭 다시 데리러 올게. 약속할게. 이장님은 지우 엄마와 친한 이웃이었습니다. 꼬물이를 잠시 맡아주겠다고 했어요. 지우는 꼬물이의 목줄을 이장님에게 건네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꼬물이는 마치 지우가 떠나는 것을 알기라도 한 듯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지우가 이모와 함께 떠나는 차에 오르자 꼬물이는 처절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이모는 바쁜 직장 생활로 지우를 많이 챙겨주지 못했어요. 학교에서도 시골 출신이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우는 꼬물이를 생각했죠. 꼬물이라면 내 곁에서 위로해 주었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이장님, 꼬물이는 잘 지내나요? 전화 통화에서 이장님의 목소리가 망설여졌습니다. 지우야, 사실은 꼬물이가 줄을 끊고 사라졌단다. 찾아봤는데 보이질 않네. 지우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꼬물이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밤새 울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생이 된 지우.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씩 꼬물이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죠. 대학 2학년 겨울방학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습니다. 이장님이었어요.
지우야, 믿기 힘들겠지만 꼬물이가 아직도 너희 집에 있더구나. 내가 우연히 지나가다 봤는데 너희 집 마당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더라. 지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 꼬물이가 아직 살아있다고요? 그것도 빈집에서?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장님의 진지한 목소리에 지우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꼬물이, 정말인가요? 제가 곧 내려갈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지우는 오랜만에 고향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점점 익숙해질수록 가슴이 뛰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옛집으로 향하는 길, 그 길은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다만 지우의 마음만이 복잡했죠. 마을에 도착하니 이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지우야, 많이 컸구나. 내 엄마가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장님의 말씀에 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도 엄마가 그립습니다. 이장님은 지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꼬물이 얘기는 처음엔 나도 안 믿었단다. 내가 떠난 뒤 꼬물이가 줄을 끊고 사라졌을 때 다들 산에서 죽었을 거라 생각했거든. 근데 작년 가을 내가 너희 집 근처를 지나다 보니 마당 구석에 꼬물이가 웅크리고 있더라고. 처음엔 다른 개인 줄 알았지만 가까이 가보니 꼬물이가 맞더구나. 지우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7년이나 지났는데 꼬물이가 집을 지키고 있었다니요. 이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을 것도 가져다 주고 데려오려고 했는데 꼬물이가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더구나.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꼬물이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니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이장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 지우는 혼자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대문이 보였습니다. 녹슬고 기울어진 대문이지만 지우에겐 그 어떤 화려한 문보다 소중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과연 꼬물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나를 알아볼까요? 이런 생각을 하며 지우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은 풀들로 가득했어요. 빈집이 된 지 오래된 티가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구석 작은 움직임이 보였어요. 낡은 계집 앞에 누워있던 진돗개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모습이었지만 분명 꼬물이었어요. 한때 윤기나던 노란빛 털은 이제 희끗희끗해졌고 예전의 활발한 모습은 없었지만 그 당당한 기품과 맑은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꼬물아. 지우의 떨리는 목소리에 꼬물이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꼬물이는 지우를 향해 걸어왔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가까이 다가오며 지우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꼬물아, 정말 너구나. 지우는 무릎을 꿇고 꼬물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오랜 시간의 기다림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꼬물이도 지우의 얼굴을 핥으며 반가움을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처음으로 모든 감정을 쏟아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두고 가서. 지우의 눈물에 꼬물이는 더 가까이 다가와 지우의 무릎 위에 앉았습니다. 마치 괜찮아. 내가 돌아온 게 중요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지우는 꼬물이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저기 상처 자국이 있었고 다리 하나는 약간 절뚝거렸습니다. 7년 동안 이 빈집에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내가 너를 데려갈게. 절대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지우는 꼬물이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와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들이 이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먼저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꼬물이는 그런 지우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따라다녔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지우는 촛불을 밝혔습니다. 전기는 끊긴 지 오래였어요. 작은 촛불 아래에서 지우는 꼬물이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이장님이 주신 김밥을 나눠 먹으며 지우는 지난 7년간의 이야기를 꼬물이에게 들려주었어요. 나는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어. 항상 너와 엄마 생각을 했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꼬물이는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지우의 손을 하찼습니다. 그 온기가 지우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밤이 깊어지자 지우는 옛날처럼 꼬물이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함이었어요. 깊은 밤 갑자기 꼬물이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지우는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지만 꼬물이의 모습이 달랐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문 쪽을 향해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꼬물아, 무슨 일이야? 그때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어요. 남자는 지우를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손에 들고 있던 칼을 겨누며 다가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소리 지르면 찌를 거야. 지우는 공포에 몸이 굳었습니다. 빈집인 줄 알고 들어온 노숙자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할 새도 없이 위험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바로 그때 꼬물이가 맹렬하게 짖으며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은 느려졌지만 지우를 지키려는 의지만큼은 강했어요. 진돗개 특유의 용맹함과 충성심이 그 순간 빛을 발했습니다. 남자는 꼬물이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런 망할 개새끼, 비켜. 남자는 칼을 휘두르며 꼬물이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꼬물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크게 짖으며 남자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강한 턱과 결의에 남자는 신음을 내뱉었어요. 남자가 비틀거리는 사이 지우는 재빨리 방 구석에 있던 막대기를 집어들었어요.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지우의 외침에도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난 듯 꼬물이를 발로 걷어찼어요. 꼬물이가 아픈 소리를 내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지우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어요. 꼬물아. 지우가 꼬물이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남자가 지우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칼을 든 손이 지우의 목을 향했어요. 지우는 반사적으로 손에 든 막대기로 방어했지만 힘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남자에게 밀려 뒤로 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으르렁. 꼬물이가 다시 일어나 남자의 팔을 세게 물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맹렬함으로 놓지 않고 매달렸어요. 예상치 못한 공격에 남자는 칼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나 곧 분노한 남자는 주먹으로 꼬물이를 내리쳤습니다. 꼬물이는 신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이 망할 개자식? 남자가 떨어진 칼을 다시 집으려는 순간 지우는 용기를 내어 남자를 밀쳤습니다. 균형을 잃은 남자는 뒤로 넘어져 머리를 벽에 세게 부딪혔어요. 잠시 정신을 잃은 듯 했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다행히 이장님이 일찍 일어나 밭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지우의 외침을 듣고 급히 달려왔어요. 지우야, 무슨 일이야? 이장님이 도착하자 남자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장님과 곧 모여든 마을 사람들이 남자를 붙잡았어요. 위기는 넘겼지만 지우의 시선은
바닥에 쓰러진 꼬물이에게 향했습니다. 꼬물아, 꼬물아, 정신 차려. 지우는 급히 꼬물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꼬물이의 몸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칼에 베인 상처와 구타로 인한 내상으로 보였습니다. 노란빛 털 사이로 붉은 피가 스며나왔어요. 꼬물이는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장님, 동물병원은 어디에 있나요? 꼬물이를 빨리 데려가야 해요. 이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우야,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은 읍내에 있는데 이 시간에는 지우는 절망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꼬물이를 품에 안으니 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꼬물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지우의 손을 하찼습니다. 한때 사냥개로서 들판을 누비던 그 강인한 진돗개가 이제는 지우의 품에서 생명을 다해가고 있었어요. 그 따뜻한 감촉이 지우의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꼬물아, 제발. 버티자. 금방 병원에 데려갈게. 내가 너를 살릴 거야. 하지만 꼬물이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지우는 꼬물이를 안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동이 트기 시작한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꼬물이의 희생을 애도하는 듯 했어요. 지우야, 경찰이 오고 있어. 이장님의 말씀이 들렸지만 지우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모든 신경은 품 안에 있는 꼬물이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꼬물이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우를 바라보던 그 맑고 당당한 눈빛이 지우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꼬물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는. 지우의 품 안에서 꼬물이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우를 지키다 떠난 충직한 진돗개였어요. 진돗개의 혼이 담긴 듯한 마지막 모습에 지우는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지우는 꼬물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마을 사람들도 함께 슬퍼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지우는 꼬물이를 마당 한켠에 조심스럽게 눕혀두었습니다. 경찰은 침입자를 체포하고 상황을 정리했어요. 이장님이 지우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위로했습니다. 지우야, 꼬물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 7년 동안 이 집을 지키며 내가 돌아오길 기다렸고 마지막까지 너를 지켰어. 우리 조상들이 진돗개를 충견이라 부른 이유를 오늘 보았구나.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함이 컸어요. 이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끔 음식을 가져다 줬는데 꼬물이는 항상 집 마당을 벗어나지 않았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같은 자리에서 너를 기다렸지. 진돗개의 그런 충성심은 본 적이 없단다. 아침이 밝아오자 지우는 꼬물이를 위한 작은 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뒤뜰 배나무 아래였어요. 이장님과 몇몇 마을 주민들이 도와주었습니다. 땅을 파고 꼬물이의 몸을 깨끗이 씻긴 후 지우가 어릴 적 좋아하던 담요로 꼬물이를 감쌌어요. 꼬물아, 너는 끝까지 날 지켜줬구나. 이제는 내가 너 없이도 잘 살아볼게. 지우는 꼬물이를 묻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돗개의 충직함과 용맹함을 기리는 마음으로 작은 돌을 묘비 삼아 세웠어요. 눈물이 마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어요. 꼬물이가 보여준 사랑과 충성이 지우를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침입자는 체포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최근 마을 주변에서 빈집을 털던 절도범이었어요. 지우가 없었다면 집에 불을 지를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꼬물이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더 큰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동안 지우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오랜 시간 방치되었던 집이지만 지우에게는 소중한 기억이 담긴 곳이었어요. 청소를 하며
엄마와의 추억, 꼬물이와의 시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지우야, 이제 서울로 돌아갈 거니? 이장님의 질문에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에 돌아가면 대학 공부를 계속할 수 있고 그동안 꿈꿔왔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곳을 떠나면 다시 꼬물이와 엄마의 기억도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장님, 저 생각이 있어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꼬물이의 희생으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여기 남을까 해요. 집도 고치고 엄마가 하던 농사도 이어받을 거예요. 그리고 지우의 시선이 꼬물이의 묘를 향했습니다. 작은 나무 십자가 위에 꼬물이의 목줄이 걸려 있었어요.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꼬물이가 아직도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진돗개 보호소를 만들고 싶어요. 꼬물이처럼 주인을 기다리는 진돗개들,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토종견인 진돗개의 순수한 혈통과 그 충직함을 지켜나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우의 결심에 감동한 듯 했어요. 이장님은 지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엄마도 꼬물이도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돕겠다. 지우는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지만 한 번도 이렇게 확신에 찬 적이 없었어요. 마치 꼬물이가 지우에게 삶의 방향을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꼬물이의 묘 앞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은 맑고 별이 무수히 빛나고 있었어요. 어릴 적 엄마와 꼬물이와 함께 별을 보며 소원을 빌던 그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꼬물아, 하늘에서도 나를 지켜봐 줄래? 내가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바람이 살랑거리며 지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꼬물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지우는 꼬물이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며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을 그려보았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서 희망의 싹이 자라고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봄이 왔습니다. 지훈의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무너져가던 담장은 새롭게 고쳐졌고 빈 마당은 이제 활기가 넘쳤습니다. 지훈은 대학을 휴학하고 본격적으로 진돗개 보호소를 시작했어요. 꼬물이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3마리의 진돗개로 시작했습니다. 주인 없이 마을 주변을 떠돌던 개들이었어요. 그중 한 마리는 꼬물이처럼 노란빛 털에 당당한 기품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황갈색에 가슴과 발끝이 하얀 전형적인 진돗개였죠. 마지막 한 마리는 아직 새끼라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아이였습니다. 지우는 그들에게 꼬물이에게 배운 사랑과 헌신을 나눠주었습니다.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지우야, 내가 이런 일을 시작할 줄은 몰랐어. 마을에 활기가 돌아온 것 같아. 이장님의 말씀에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매일 새로운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돗개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는 데도 힘썼습니다. 우리나라 토종견으로서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진돗개는 충직함과 용맹함으로 유명했지만 최근에는 그 순수한 혈통이 위협받고 있었어요. 지우는 꼬물이의 집을 통해 진돗개의 보존과 보호에도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아이가 꼬물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온 아이는 수줍은 표정으로 지우에게 물었어요. 여기 진돗개들 봐도 돼요? 지우는 반갑게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방문객들이 종종 있었어요.
지우는 아이에게 보호소의 진돗개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마리 새끼 진돗개가 아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밝은 노란빛 털에 당당한 모습을 가진 강아지였습니다. 이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지우는 잠시 그 진돗개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데려왔을 때는 너무 겁에 질려 있어서 사람의 손길을 피했던 아이였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져 있었어요. 이 아이는 희망이라고 해. 많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진돗개야.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희망이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가 손을 핥았어요. 그 모습이 어릴 적 지우와 꼬물이를 닮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꼬물이의 집은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진돗개에 대해 배우고 입양하기도 하고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어요. 지우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꼬물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많은 진돗개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있었어요. 지우는 또한 진돗개의 훈련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진돗개의 타고난 지능과 충성심을 살려 구조견이나 안내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진돗개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지우는 꼬물이의 묘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컸어요. 꼬물아, 덕분에 많은 것이 달라졌어. 내가 보여준 사랑이 지금 여기 이어지고 있어. 고마워. 바람이 불어오며 낙엽들이 춤추듯 흩날렸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꼬물이는 떠났지만 그 충성심과 사랑은 여전히 지우의 마음속에 그리고 꼬물이의 집에 살아 있었습니다. 뒤뜰 배나무에도 어느새 열매가 맺혔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한 개를 따서 꼬물이의 묘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마당에서는 진돗개들이 반갑게 지우를 맞이했어요. 이제 지우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꼬물이가 남긴 사랑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고 자신의 길을 찾았어요. 한 진돗개의 충성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지우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꼬물이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말입니다.